총 어느 정도? 5천만 원이면 뭐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세컨드 하우스라는 꿈 여러분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집코노미가 여러분들의 꿈을 이뤄드리는데 앞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은 5도 2촌 농막 세컨드 하우스 활용기를 내신 박춘성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작가님은 현대건설에서 12년을 근무하시고 38세에 회사를 깨끗하게 때려치우시고 현재는 국제사이버대학과 건설산업교육원에서 토목, 건설안전 등을 가르치고 계시는 교수님이자 주말에는 강화도에서 농사를 짓고 계시는 농부이십니다. 농막을 왜 짓겠다고 생각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농막을 하게 된 계기는 짧게 얘기해서 코로나 덕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름대로 되게 바쁘게 살았습니다. 뭐 월화수목금 5일 동안 오전 오후 전부 다 강의, 컨설팅, 자문, 설계심의, 기술 자문 뭐 많았어요. 그 와중에 제가 하는 업무의 거의 100중 90은 대면이죠. 대면. 사람과 만나야 되고 강의도 만나서 해야 되는 거고 정말로 작년 3월 1일부로 모든 외부 대면 일정이 다 취소됐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렇죠. 예. 컨설팅, 자문, 심의 그래가지고 3월 첫 달은 정말 재밌게 놀았어요. 제주도도 여행 가고 춘천 여행 가고 애들 데리고 아마 여태까지 여행 다녔던 거를 다 합쳐인 것보다 더 많이 3월 한 달 동안 놀러 다녔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아시는 분이 강원도 춘천 쪽에 땅을 사셔갖고 거기는 농막은 아니었고 땅이 대지다 보니까 지목이 대지여서 농막은 아니고 그냥 가설 건축물을 하나 컨테이너 갖다 놓고 거기서 그냥 뭐 주말마다 쉬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한번 놀러 갔었는데 저희 아이들이 아들만 둘인데 6학년 5학년 되게 잘 놀더라고요. 거기서 막 삽질하고 통나무 주워다가 통나무 깎고 막 한창 활동적일 날이잖아요. 그렇죠. 요즘 아이들이 아파트에 사는데 그렇게 놀 데가 없지 않습니까? 애들이 너무 신나하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서 그동안은 뭐 이런 동경, 막연한 동경만 있었지 이거 뭐 내가 바빠 죽겠는데 무슨 농막은 이런 생각이었는데 그걸 보면서 한번 마침 시간도 있겠다. 제대로 한번 해봐야겠다 라는 마음을 먹게 됐죠. 그게 계기가 된 거고 그래서 이제 처음엔 저도 그 지인분이 강원도 춘천에 계시니까 춘천으로 알아보려고 가급적이면 옆에 가까운 데 있어야지 서로 도움도 되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거주지가 인천 송도인데 춘천까지는 너무 멀더라고요. 안 막혀도 2시간 반 밀리면은 뭐 3시간 반 4시간 매주 그렇게 갈 수가 없더라고요. 한 달에 한 번이면 모를까. 그래서 고민 끝에 춘천이나 화천 이런 데는 접어버리고 나름대로 제 현재 거주지에서 1시간 정도 뭐 맥시멈 1시간 반 정도 이내 갈 만한 거리로 찾아봤고요. 나름대로 후보지로 꼽아본 게 안산의 대부도 쪽하고 저쪽 강화도 쪽인데 영종도도 후보는 들어가 있었지만은 영종도는 너무 비싸요. 땅값이. 그리고 밑에 쪽 같은 경우도 나쁘지는 않은데 제가 현대건설에 근무할 때 항만 현장에서 주로 근무하다 보니까 바다가 좋아요. 바다 가까운 데 근처로 찾다 보니까 강화도가 마침 토지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도 않았고 바다도 바로 뺏기고 있고 그리고 이제 지금 교통편이 인천 김포 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교통도 상당히 편리해지고 그래서 강화도에 여러 군데 살펴봤고 저수지가 보이는 풍경으로 위치를 잡아서 농막을 구축하게 됐습니다. 사진을 제가 잠깐 봤는데 풍경이 되게 멋지더라고요. 그쵸. 저도 풍경 보고 산 거니까. 우선 법적인 정의부터 보자면은 농지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농지법에 근거해서 땅의 지목이 전 또는 답 그리고 과수원 즉 밭하고 논하고 과일 키우는 곳에서만 설치할 수 있는 겁니다. 법적으로 뭐 길게 주구장창하게 써 있는 건 없고요. 간단하게 농민이 농사를 짓는데 자재를 보관하거나 공구 같은 거를 보관하거나 잠깐 쉴 수 있는 곳 그리고 그 규격은 20제곱미터 즉 흔히 우리가 평수로 봤을 때 6평이라 그러죠. 6평 이하여야만 된다라고만 씌어 있어요. 그게 다인데 그거를 이제 나름대로 행정기관의 공무원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뭔가 기준이 있어야지 관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농지법에 나와 있는 거 그게 끝인데 거기다가 나름대로 건축법에 있는 조항들을 좀 집어넣어서 통상 1층 이하 그리고 가설 건축물 축주 신고를 득해야 되고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법적 기준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농막의 가장 큰 장점 몇 가지를 꼽아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 대표적으로 싸고요. 집을 지어 보십시오. 콘크리트로 집 지으려면 30평대 기준으로 전원주택 하나 짓는다. 기본적으로 토지값 빼고 설계비와 건축비만도 한 2, 3억 들어갑니다. 정말 싸게 해야 2억, 많이 들어가면 3억. 스틸하우스도 마찬가지고 목조도 마찬가지예요. 그거보다 좀 싸겠지만은 통상 건축비를 콘크리트 구조는 한 평당 500 정도 보는 것 같고요. 그리고 스틸 구조나 목 구조는 평당 한 300 정도를 본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농막은 비용이 저렴하죠. 취향에 따라서 내가 얼만큼 이쁘게 꾸밀 거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금액이 좀 달라지긴 한데 가장 저렴하게 하면은 제가 했던 거 컨테이너로 하면은 500만 원도 가능합니다. 비싸게 해도 2천만 원 정도면은 복층 구조로 되어 있는 마치 북유럽풍 원목 구조로 되어 있는 멋있는 걸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건축과는 비용에서 아주 극명한 10배 이상의 가성비 차이가 있고요. 두 번째로 이와 유사한 내용인데 건축이 아니다 보니까 주택 수에 안 들어가죠. 요즘 같은 시대에는 다 아시겠지만은 정말 주택 가지고 말이 많죠. 여기서 주택 한 채를 더 보유했다 하면은 세금 폭탄 맞을 수가 있겠죠. 집 한 채뿐인데 시골에 전원주택 하나 지어놨다가 나중에 집 하려고 이사 가려고 했더니만 2주택자라서 양도세가 이만큼 더 내라 이래버리면 아주 난감하죠. 근데 농막은 그런 주택 수에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그런 부분도 또한 큰 메리트라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말 가성비 그리고 주택수로 잡히지 않는다는 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매력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비교를 얼핏 해주시긴 했지만 작년에 지은 세컨드 하우스는 토지랑 건물 등을 포함해서 총 어느 정도? 예, 러프하게 말씀드리면 한 9천만 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샀던 토지가 평 단가가 한 60만 원에 매수를 했습니다. 또 토지가 통상 한 120평 정도면은 자그맣게 농막하고 텃밭하고 할 정도의 면적이 충분합니다. 그래서 평당 60만 원에 토지값 하면은 한 8천만 원 정도 조금 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각종 이제 공과금, 뭐 취득록세 내야 되고 법무사 비용이라든가 공인중개사 그 중개 수수료 이런 거 감안하면은 한 500 정도 더 들은 것 같고요. 그리고 농막 시설 비용은 한 1,000만 원 돈 정도 들어갔습니다. 농막 시설비에다가 1,000만 원 정도, 그리고 울타리 예쁘게 꾸미고 이런 것들을 합치니까 9,000에서 9,500 정도 되지 않을까. 근데 또 이게 은행의 대출도 받아서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순수하게 자기 자본만 가지고 계산한다면 어느 정도 될까요? 순수하게 제가 은행 대출을 8,200만 원, 토지값 8,200만 원 중 4,200만 원을 대출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50% 좀 넘게 받은 것 같고요. 제 말이 정확한 것도 아니고 제가 은행권에 근무하는 것도 아니지만은 제가 최근에도 토지담보대출을 또 받았었는데, 토지담보대출을 담당하는 은행 직원분의 말에 의하면은 요즘 이제 정부 정책으로 주택담보대출 막히고 상가담보대출도 지금 점점 규제가 심해지고 있고, 신용대출이 아시다시피 작년 연말부로 다 막혔죠. 그런데 토지담보대출만은 아직까지 안 건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은행도 예대마진으로 돈을 버는 거지 않습니까? 돈을 빌려줘야지만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 막혀 있다 보니까 은행에서는 땅 토지담보대출을 상당히 좋은 조건으로 많은 비율을 많이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기본 50% 이상은 대출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자기 자본으로는 어느 정도? 제가 했던 사례대로 깡통 컨테이너로 한다면은 거기에 뭐 대출 비용 한 4,500 뺀다면은 4,000만 원에서 4,500 정도 소요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거의 한 5천만 원이면 충분히 괜찮은 농막 세컨드 하우스를 가질 수 있는 거네요. 아, 그렇죠. 예. 물론 겉에는 깡통 컨테이너 정도 수준이겠지만은 내부는 뭐 그래도 본인이 꾸미면 되니까 5천만 원이면 뭐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작년 5월부터 6월까지 한 2달 정도에 걸쳐서 토지 구입부터 농막 설치까지 마무리를 사실상 지으셨어요.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 않았는데 일반인들도 얼마든지 그렇게 짧은 시간 동안 설치가 가능할까요? 준비를 철저히 하신다면 가능하죠. 그 농막이라는 건 법대로라면은 말 그대로 그냥 공간만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이 거기서 자고 먹고 하려면은 물도 들어와야 될 거고 전기도 들어와야 될 거고 가스까지도 들어올 수도 있어요. 법적으로는. 그런 거를 누르려면은 미리 스케줄을 맞춰야 되는 거죠. 특히 다른 부분들은 그때그때 맞춰서 신청하고 처리할 수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수돗물 같은 경우는 한겨울에 12월부터 영하로 떨어지면서 얼거든요. 얼으니까 이제 수도 사업소에서 공사를 안 해줍니다. 12월부터 한 3월까지는 수도부 공사를 안 해요. 그러니까 12월부터 3월까지는 수도 신청은 계속 들어올 거 아닙니까? 쫙 밀려 있는 거죠, 일이. 밀려 있다가 그거를 4월 달부터 이제 하나하나 공사해 나가는 거니까 1년 중 언제 신청하더라도 빨라야 한 달, 두 달은 기다려야지만 수도 공사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미리 알고 인지를 하고, 그래서 내가 농막을 하기로 마음 먹고 가장 먼저 수도 먼저 신청해 놓고 뭐 이렇게 준비했다면은 한 달 이내 충분히 다 가능하죠. 근데 그런 절차를 미리 알지 못한다면은 좌충우돌 시설이야 갖다 놓겠죠, 시설이야. 근데 물 넣고 전기 넣고 이런 게 한참 걸리겠죠.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전원주택과 직접 비교하는 거는 무리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버전의 자연 속 세컨드 하우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작년 7월부터 5도 2촌 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셨는데, 작가님 그리고 가족분들의 만족도는 좀 어떤지, 그 생활하시고 난 뒤에 생활이 이제 전반적으로 어떻게 좀 바뀌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은 저희 애들이 제일 좋아하죠. 애들이 삽질 한번 해본 적 없고 흙 한번 만져본 적 없는 애들인데, 이제는 강화도에 주말에 가면은 자연스럽게 밀짚 모자 머리에 눌러 쓰고 장화 신고 삽 들고 나와서 땅 파고 시멘트 벽돌 같은 거 갖다 놓으면은 화덕 쌓아가지고 불 붙여갖고 불장난 많이 하죠. 예. 그리고 마시멜로 구워 먹고, 애들이 자연스럽게 뭐 잘 놀고 있고요. 저희 와이프는 좋아하는 것도 있는데 아무래도 집보다는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은 약간 좀 싫어하는 것도 있고, 저희 와이프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주말마다 제가 고정적으로 갈 곳이 있으니까 그것도 재밌더라고요. 책 말미에 성공적으로 엑시트를 하셨다고 이렇게 쓰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두 번째 농막에서 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첫 번째 농막의 투자 성공기를 간단히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거기 정말 좋았어요. 와보신 분은 정말 경치 좋다고, 바로 앞에 저수지 풍경이 있고, 그리고 만조 때는 바다가 보여요. 제 농막은 더블 조망권이었습니다. 그 뒤에 산이 있고 정말 좋았어요. 제가 왔던 분들 모든 분들 전부 다 정말 경치 좋다고 했던 곳이고, 저 또한 팔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농사를 앞으로 세 번째 직업으로 생각하니까 정말 제대로 농사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있던 그 땅은 놀기에는 좋은데 농사하기에 좋은 땅은 아니었어요.
아니었어요. 왜냐면은 논에다가 그 일반 산에 있는 산토, 그 공사장에서 나온 산토를 갖다 매립해서 좀 높여놓은 거다 보니까 흙에 돌이 많이 섞여 있었고, 그리고 일단 평수가 100평이다 보니까 농막 빼고 뭐 빼고 하면은 농사 지을 수 있는 곳은 그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런 거를 위해서 300평 이상의 제대로 된 농사를 할 수 있는 농지를 찾기 시작했고, 그러던 와중에 마침 가격이 맞는 금매로 나온 좋은 땅을 골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계획은 현재 그 컨테이너 농막에서 주말에 있으면서 왔다 갔다 해서 농사를 짓는 거였는데, 이 몇 번 왔다 갔다 해보니까 못 가겠더라고요. 컨테이너만 있었어도 그냥 창고로 쓰고 놔뒀을 거예요. 근데 정화조공사 530만 원 들었는데, 돈 들였는데 놀리는 게 너무 아까워갖고 팔까 말까 고민을 하던 중에 어떻게 제 블로그에 제가 글을 올린 거를 보고 어떤 관심 있으신 분이 적극적으로 대시를 해오셔갖고 그분 한번 오셔라 해서 한번 보고 얘기하자 해서 마주치다 보니까 그분도 적극적으로 원하시고 해서 고민 끝에 또 사람도 좋은 사람 같으시고 해서 거기를 그분에게 넘겨드리게 됐죠. 다만 제가 손해보고 팔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토지값 원래 있던 가격에다가 제가 냈던 취득세, 등록세, 그리고 공인중개사 수수료, 법무사 비용 같은 것도 다 회수해야겠죠. 제가 농막이라든가 울타리, 펜스, 정화조 공사했던 비용도 다 회수해야겠죠. 거기에 플러스 한 사람당 1년에 250만 원까지 양도소득세 감세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감안하고 하다 보니까 좀 금액을 살짝 좀 높여 불렀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쌌습니다. 그 주변 시세에 비해서는 제가 워낙 싸게 좀 산 편이어서, 그래서 그분도 되게 마음에 들어 했고요. 두 분 다 윈윈 하신 거고. 그렇죠.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 토지를 매도함으로써 뭐 있는 그대로 얘기해서 제가 대출 빼고 못 빼고 하면은 실제 거기에 순수히 제 자금 들어간 건 2,500만 원 돈 들어갔습니다. 순수하게 제 현금은. 대출을 많이 일으켜셨고. 예, 그렇죠. 그리고 2,500만 원 들여서 그걸 매도하고 나니까 이것저것 다 빼고도 순이익이 한 600만 원 정도 순이익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그걸로 치자면은 그렇게 해서 계산해봐서 1년에 연수익률로 계산해보니까 그게 상당히 한 20% 정도는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은행에다가 적금 예금 해봤자 1% 지금 1%도 안 되죠? 근데 뭐 20% 수익률이면은 아주 상당히 괜찮은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들어도 굉장히 관심이 가는데요. 그럼 2부에서는 농막 세컨드하우스의 실전 꿀팁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